근데 지금 요 책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직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다 정도인데, 다만 퍼콜레이션이라는 거에서 상전이에서 되게 중요한 뭐 스케일링 티오리라든지 아니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이 두 번째 듣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퍼콜레이션이란 게 이제 유진혁 학생은 뭔지 알겠지만 퍼콜레이션이 뭐냐 하면 이런 종이 위에다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데, 랜덤으로 점을 찍는데, 이 점이 이 점을 찍는 확률이 또는 기대값이, 저게 처음에는 점이 몇 개 없을 때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저 랜덤으로 점을 막 찍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통하는 길이 딱 생깁니다. 이게 만약에 요 구멍 뚫은 게 어떤 물이 지나가는 통로라면 원래는 위에 물을 흘렸을 때 안 통과했는데, 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밀도가 충분히 많아지면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확 하고 흐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도체 내부에 그 전도체가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다면 전도체 비율이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여기가 쫙 연결되면서 소위 전기가 통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술하는 게 퍼콜레이션입니다. 지금 설명 들으면 되게 그냥 구체적인 어떤 현상 같고, 이게 굳이 뭐 이런 complexity and criticality라는 좀 큰 주제를 가진 교과서의 3분의 1이나 차지해야 될까 싶은데,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부터가, 커피 좋아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커피 내리는 거를 퍼콜레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커피라는 거는 제가 항상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커피라는 거는 이런 커피 가루가 있는데 요 커피 가루 사이에 공백으로 물을 흘려 보내는데, 얘가 이 커피의 성분을 머금고 그게 액체가 돼서 똑똑똑 떨어지면 이 액체를 마시는 건데, 제가 커피를 제일 맛없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항상 얘기하곤 하는데, 실제로 그 어원에서 온 겁니다, 퍼콜레이터가. 이게 많은 것들을 생각보다 설명할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과학이랑 연결을 시키자면, 연결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소문이라든지 병균 같은 게 또는 그 전염병 같은 게 퍼집니다. 그런데 어떤 전염병은 처음에 발생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차단되고 중단됩니다. 어떤 전염병은 쭉 퍼져서 다 퍼져요. 이렇게 전염병이 쫙 다 퍼지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커피가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또는 물이 흘러가듯이 전기가 통하듯이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시스템 전체로 다 퍼지는 거. 전염병에서는 그거를 에피데믹 또는 판데믹이라고 부르죠. 전체 이렇게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네트워크 과학,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런 거랑도 연결돼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퍼콜레이션 이론이 복잡계 쪽에서는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는데, 물리학자들이 또는 통계 물리학에서 이 퍼콜레이션 같은 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 드디어 저희 과목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페이즈 트랜지션, 상전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전이 하면 사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양과학 시간에 배운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물이 얼음이 됐다가 물이 다시,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얼음이 되고 높아지면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 상 변화를 보통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퍼콜레이션이나 이런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중 모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유진용 학생은 기억하겠지만은 퍼콜레이션에서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죠. 여기 채우는 확률이 P라고 하면, 저 채우는 확률이 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뭉쳐져 있는 요 덩어리의 크기 같은 걸 생각하면은 얘가 처음에는 당연히 되게 작을 겁니다. 뭉쳐 있는 덩어리의 크기 같은 게. 그리고 얘가 2차원에 이걸 뿌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체 다 뿌려져 있으면 덩어리 크기가 당연히 제일 크겠죠. 그리고 당연히 저거는
반조 증가 함수겠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확률을 더 많이 줬는데 크기가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뭐 우연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균 내면 당연히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기로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거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지점이 딱 있어가지고, 이 PC라는 지점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거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증가하긴 하겠지만 되게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저 PC를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저 소위 클러스터 사이즈라고 부르는 게 확 하고 커집니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미분값과 여기 미분값이 달라질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으로 이러면 여기 엄밀하게는 미분정이 안 되죠. 왼쪽의 미분값이랑 오른쪽 미분값 다르면 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위 싱귤라리티가 발생합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특이점이 발생해요. 요게 상전이의 특징입니다. 물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1도의 물이랑 0도의 물을 비교하면 그냥 좀 더 시원할 뿐인데, 약간 더 따뜻하고, 0도의 물과 영하 1도의 얼음은 완전히 다르죠.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자 구조의 배열 구조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 정성적으로 다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 싱귤라리티, 이게 발생하는 게 상전이 시점이고요. 퍼콜레이션이라는 아주 간단한, 그냥 빈대다가 이렇게 채우는, 랜덤하게 채우는 겁니다. 참고로 이 주변의 연결, 주변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채우는 것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교과서는 사실은 위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복잡성 같은 거 얘기하면서 컴플렉시티의 예를 통해서 크리티컬리티가 뭔지는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울 텐데, 저 크리티컬 비헤이비어 또는 저 임계현상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컴플렉시티를 약간은 위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콜레이션 문제 자체는 들으면 그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이런 관점에서 보고 요 수학적인 싱글라리티가 어떤지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하고, 계산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애매하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거 독일어로 안사스라고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가정해서 여기에 비헤비어를 살펴보게 돼요. 요게 퍼콜레이션이 특별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뭐 그 고체, 액체, 기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주제, 이 책의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요 옛날 제가 복잡계 특론 과목의 교과서였던 요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있는 이징 모델, 이거는 이징은 사람 이름인데 거의 정확히 100년 전에 1925년인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100년 전에 이 모델이 개발됐는데, 이 모델은 뭐냐면 자성체를 기술할 때 이 마그네틱 모먼트 또는 스핀 같은 게 정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거 학부 통계 물리 때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주로 뭐 파라마그네틱만 다루긴 하는데, 저는 항상 맨 마지막에 페로마그네틱 시스템도 통계 물리 2 맨 마지막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가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정렬이 잘 돼서 소위 넷 마그네티제이션, 그러니까 알짜 자성을 띱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갑자기 막 랜덤하게 이렇게 되면서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퀴리 온도라고 부르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마리 퀴리가 아니라 마리 퀴리의 남편 피에르 퀴리 이름을 갖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 온도가 올라갈 때 이렇게 잘 정렬돼 있던 오더드 페이즈라고 합니다. 잘 정렬돼 있던 자성이 사라지게 되는, 디스오더드 페이즈로 바뀌면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도 마치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아예 상이 바뀌는 이런 형태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곡선으로 퍼콜레이션에서는 채우는 확률이 커질 때 덩어리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고, 자성 시스템에서는 온도가 그때는 반대가 됩니다. 온도가 이쪽이 낮은 쪽이에요. 온도가 낮을 때는 자성을 띠고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갑자기 자성이 확 하고 사라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적인 싱귤라리티,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은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제 있는 거니까 실제 자연 현상에서 저런 게 없다고 치면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